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26년 뒤 2047년에는 강원도의 인구가 144만 명으로 줄고 절반가량이 고령층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2018년 합계 출산율을 기반으로 도내 인구 비율을 예측한 결과 2047년에는 절반가량인 46%가, 100년 후에는 60%가 65세 이상 고령층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초고령화의 인구가 급감하면서 2047년에는 강원도 내 모든 시군이 소멸 고위험 단계에 해당돼 공동체 소멸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역 소멸 완화를 위해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을 높이고 무단으로 수도권에 많은 인원을 잔류시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2분기 강원도의 인구 이동 가운데 전출 인구보다 전입 인구가 2,150명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50대에서 1,074명이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60대와 40대도 각각 786명과 539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비해 20대에서는 95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에서 611명이 순유입했고 삼척시에서는 전체적으로 206명의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의 고등학교 설립이 2번이나 교육부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렸는데요. 오늘 10월로 예정된 심의에서는 설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원주시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주 인구 2만 8천 명을 넘어선 원주 기업도시. 아파트 단지와 도로 주변마다 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가까운 곳에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 300여 명의 학생들은 시내버스 기준으로 통학에만 하루 2시간 이상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간절히 고등학교 신설을 원하고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이번 달에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025년에 만약에 개교가 된다면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는 시점인데 그 시간 동안 1시간 반, 2시간 반 이렇게 통학을 하는 아이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월 다시 설립안을 제출할 계획인데 교육부가 재검토 의견으로 제시한 4가지 항목을 보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를 별도의 학구로 지정해 학교장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설문조사에는 학부모와 교직원 등 90%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기업도시 2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 인원을 고려해 건축 면적과 학급수 모두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남은 것은 추가 용지 확보 문제인데 원주시로부터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기업고 부지 인근 공원 녹지를 학교 용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관련 용역 등 서류 작업에 최소 3개월이 걸립니다. 현실적으로 10월 중앙투자심사 일정에 맞추는 건 어려워 보이지만 일단 서류가 접수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는 게 원주시의 입장. 교육청은 10월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 결정이라도 받아내기 위해 원주시 협조 사항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신설의 보수적인 교육부의 기류 속에 기업고 설립을 위한 3번째 도전 결과에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농가와 산림에 피해를 주는 돌발 해충이 정선 지역에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이 방제에 힘을 쓰고 있지만 기세는 아직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선군 신동읍에 있는 블루베리 농장입니다. 이 농장은 2년째 꽃매미와 갈색날개 매미충 등 돌발 해충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돌발 해충이 블루베리 생육을 방해해 수확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많았는데 작년에는 더 많았었고 작년에는 송중기가 있으면 잎을 다 갉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수확이 많이 줄죠. 얼마나 줄었어요? 한 3톤 정도는 덜 딴 것 같아요. 차로 20분가량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과수원으로 찾아가 사과나무 주변 숲을 살펴봤습니다.
나무 줄기에 앉아있는 갈색 날개 매미충이 눈에 띕니다. 다른 나무엔 길이 1cm가 안 되는 미국 선녀벌레가 줄기마다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약충과 성충 모두 배설물에 의해서 그름병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광합성량이 줄게 되어 수량이 감소하는 정선 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돌발해충 발생 면적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도 벌써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85헥타르에서 돌발해충이 발생했습니다. 돌발해충이 늘어나는 원인은 기후변화와 외부 유입, 새로운 작물 재배로 인한 잠재해충 증가 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봄부터 여름까지 대대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지만 돌발해충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란 전에 방제를 함으로써 내년도 밀도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매미 나방이 많이 발생하면서 도내 전체적으로도 돌발해충 발생 면적이 2,000헥타르를 넘어 지자체마다 방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춘천 MBC 뉴스 보도 이후 문제가 된 제도나 현장이 개선됐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새로 고침 시간입니다. 지난 5월 춘천 느닷제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구불구불한 산길을 찾아와 난폭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와 차량들이 여전히 많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로 고침 김상훈 기자입니다.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굽은 내리막길을 질주하고 반대 차선에서도 오토바이 무리가 올라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속도감을 이기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서자 피할 새도 없이 충돌합니다. 지난 5월 춘천 느닷제 인근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사고 현수막이 내걸리고 중앙선에 유도봉도 설치됐습니다. 그런데도 코너링을 즐기는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취재진이 5분간 머무는 사이 지나간 오토바이만 20대가 넘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땅에 몸이 닿을 듯 아슬아슬한 질주를 벌입니다. 꼬불꼬불한 길도 많고 이래서 길도 우선 다른 데보다는 좀 깨끗한 편이어서 좀 유명해진 것 같아요. 이거. 위험한 질주는 마을 바로 앞 도로에서도 이어집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앞바퀴를 드는 묘기를 선보이고 과속 방지턱도 피해 지나갑니다. 차량이 앞에 있을 때는 아예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기도 합니다. 구불구불한 산길 구간은 11km 정도. 일부 오토바이들은 이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며 수차례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과속과 소음을 막기 위해 마을 앞 도로 300m 구간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만 7개에 달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안전사고 우려와 굉음 때문에 더 이상 주말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그 오토바이들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거에 피해가 너무 많아서 주민들이 살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심지어 밤에는 차량들이 찾아와 질주를 벌입니다. 경찰은 소음 측정과 불법 개조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 차량이 이제 보이면 일단 그 위반 행위는 줄어드니까 그 순찰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오토바이를 아예 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일부 오토바이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산골마을. 애꿎은 주민들만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면 등교가 시행됨에 따라 강원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활동을 강화합니다. 강원경찰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보행자 안전시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업해 단속하고 주민 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단속합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29건으로 어린이가 보행 중 차에 치인 사고가 80%에 달했으며 하교 시간인 오후 2시부터 4시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대입 수시 원서 접수를 한 달 앞두고 유튜브 채널 학기호TV를 통해 놓치면 안 되는 체크리스트 7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 학기 한 개로 바뀐 수상실적 작성 요령과 수시 지원 하한선 설정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령 인구의 감소와 교과 중심의 지역 균형 선발 신설, 14년 만에 다시 선발하는 약학과 등 올해는 변수가 많다며 담임 교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수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동해시가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 지역의 산업단지와 농업, 건설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직업소개소 업주 등은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해시는 이번 행정명령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동해 지역의 한 업체에서 최근 나흘 동안 외국인 29명을 포함해 모두 3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간 3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는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이 극심한 병해충과 토양 다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이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에 대한 수목 진단을 실시한 결과 뿌리를 통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어려운 토양 담합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9년부터 발생한 오리나무 좀과 오리나무 잎벌레 등 병해충도 방제 작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제 국유林관리소는 데크와 야자 매트 등 완충 역할 시설을 보완하고 후계림 육성을 위해 친환경 벌채에 나설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사를 중지시켜달라는 환경단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환경단체가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속초시는 내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속초고성 양양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초 해당 사업에 대해 속초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강릉지원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달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가 강릉시와 함께 해양 기상 정보를 시각화한 바다 신호 등을 경포 해수욕장에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나섰습니다. 바다 신호등은 기상특보가 없을 때는 녹색 신호를, 예비특보가 발령되거나 평균 파도 높이가 1.5m 이상일 때는 주황 신호, 또 기상특보가 발효됐을 때는 빨강 신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기상청에서 해양 기상 정보를 자동으로 수신합니다. 해경은 이번 시범 운영을 거쳐 바다 신호등 설치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